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생각했다. 저 아저씨는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 술꾼, 사업가 같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거야. 하지만 내가 보기엔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이 아저씨뿐이야. 그건 아마 자기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열심이기 때문이지. 어린 왕자는 뭔가 아쉬운 듯 한숨을 내쉬며 이런 생각도 했다. 내가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은 저 아저씨뿐인데 하지만 별이 너무 작아서 두 사람이 있을 만한 자리가 없어. 어린 왕자가 그 별을 떠나면서 가장 서운했던 것은 24시간 동안 1440번이나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어린 왕자가 차마 고백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린 왕자가 찾아간 6번째 별은 막 떠나온 별보다 10배나 컸다. 이 별에는 아주 큰 책을 여러 권 쓰고 있는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오, 탐험가 한 사람이 오는군. 노신사는 어린 왕자를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왕자는 책상 위에 걸터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벌써 길고 긴 여행을 했던 것이다. 너는 어디서 오는 거냐? 노신사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여기서 뭘 하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지리학자란다. 노신사가 말했다. 지리학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지리학자란 바다와 강, 도시와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는 사람을 말한단다. 그거 참 재미있겠네요. 그거야말로 정말 직업다운 직업이군요. 그리고는 지리학자의 별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 별은 어린 왕자가 지금까지 본 별 중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별이었다. 할아버지 별은 정말 아름답군요. 그런데 이곳에 바다도 있나요? 그런 건 모른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래요? 그럼 산은요?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그것도 몰라.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도시나 강이나 사막은요? 그것도 모른단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진 지리학자라면서요. 그래. 내 말대로 난 지리학자지 탐험가가 아니야. 도시나 강, 산과 바다, 그리고 사막 따위에 수를 세러 다니는 건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냐. 그런 일들은 탐험가들이 하는 거야. 하지만 내겐 탐험가가 턱없이 부족하단다. 지리학자는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한가롭게 여기저기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 자기 서재에서 탐험가를 만나는 거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야. 그 중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가 양심적인 사람인지 조사를 한단다. 그건 왜요? 만약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책을 작성하는데 큰 혼동이 생긴단다. 또 탐험가가 술을 많이 마시는지도 조사한단다. 그건 또 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왜냐하면 술에 잔뜩 취한 사람에게는 모든 게 둘로 보이거든. 그러면 지리학자는 하나밖에 없는 산을 둘로 기록할 수도 있잖니.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나쁜 탐험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지리학자는 탐험가의 인품이 좋아 보이면 그가 발견한 것들을 조사하는 거야. 직접 가기도 하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 그건 너무 번잡스러운 일이거든. 그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물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지. 예를 들어 탐험가가 아주 큰 산을 발견했다면 큰 돌멩이를 몇 개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해서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그런데 넌 어디에서 왔니? 아주 멀리에서 왔지. 넌 탐험가야, 그렇지? 내 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렴. 그러더니 지리학자는 노트를 펴고 연필을 깎기 시작했다. 지리학자는 탐험가의 이야기를 우선 연필로 적어 놓았다가 그가 증거를 가져오면 잉크로 다시 적었다. 자, 시작해볼까? 지리학자가 기대에 찬 얼굴로 말했다. 글쎄요. 내가 살고 있던 별은 별로 흥미로울 게 없어요. 게다가 아주 작은 별이에요. 화산이 3개 있는데 2개는 불을 내뿜고 하나는 잠만 자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그렇지. 그거야 알 수 없는 노릇이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꽃도 한 송이 있어요. 꽃 같은 건 기록하지 않아. 왜요? 그게 제일 예쁜데요. 꽃은 원래 덧없는 존재야.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지리책은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책이야. 또한 지리책은 절대로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만 기록한단다. 예를 들어 산과 바다 같은 경우지. 산의 위치가 바뀌거나 바닷물이 말라버리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거든. 하지만 불 꺼진 화산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참, 그런데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어린 왕자가 지리학자의 말을 가로막았다. 화산이 꺼졌건 불을 내뿜 건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산이야. 산은 변하지 않거든.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런데 덧없다는 게 뭐냐니까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것은 머지않아 사라져 버린다는 뜻이야.
그럼 내 꽃이 머지않아 곧 사라진다는 뜻인가요? 그렇단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내 꽃이 덧없이 사라진단 말이야. 게다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무기라고는 겨우가시 내 개뿐인데 난 그런 꽃을 별에 혼자 버려두고 왔어. 어린 왕자는 혼자 두고 온 그 꽃을 생각하며 별을 떠나온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이번에는 어느 별을 여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구라는 별에 가보거라. 그 별에 대한 평판이 매우 좋더구나.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이리하여 어린 왕자는 멀리 혼자 있는 꽃을 생각하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가 7번째로 찾아간 별이 지구였다. 지구는 그저 그런 보통 별이 아니었다. 그 별에는 111명의 왕이 있고 7천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구는 약 20억이나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온 지구를 통틀어 46만 2511명의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는 가로등에 불을 켜는 광경은 무척이나 찬란했다. 그들이 무리쳐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오페라 발레단처럼 질서정연했다. 맨 먼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불 켜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들이 가로등을 켜고 잠을 자러 가면 이번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의 사람들이 춤을 추며 나오는 것이다. 이들이 손을 흔들며 무대 뒤로 사라지면 그 다음엔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들 차례가 된다.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 그 다음에는 남미와 북미의 사람들이 차례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무대에 나타나는 순서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것은 정말로 장엄한 광경이었다. 다만 북극과 남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 켜는 사람들만이 한가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2번만 일하면 되었다. 너무 재치를 부리다 보면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 수가 있다.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모두 사실은 아니다. 지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칫하면 지구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 사람들이 이 넓은 지구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아주 좁다. 만약 지구에 있는 20억 명의 사람들은 모두 모아 밀집시켜 놓으면 가로 30, 세로 30km의 땅이면 족하다. 이것은 태평양의 작은 섬 하나에 그들을 다 몰아넣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또한 바오밥 나무처럼 자신들이 제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른들에게 충고를 해주고 싶으면 계산을 해보라고 하면 된다. 그들은 숫자를 좋아하므로 아주 만족해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그냥 내 말을 믿으면 된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도착했을 때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몹시 놀랐다. 혹시 다른 별을 찾아온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스러웠다. 그때 달빛을 닮은 작은 고리 같은 것이 모래 속에서 움직였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를 했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어느 별이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곳은 지구야. 여기는 아프리카지. 뱀이 대답했다. 아, 제대로 왔구나. 그런데 지구에는 사람이 없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지구는 아주 크단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서 별들이 저렇게 반짝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자신의 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위에 있네. 그런데 너무 멀리 있구나. 참 아름답구나. 그런데 여기는 무엇 하러 왔니? 뱀이 물었다. 응. 어떤 꽃이 있는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쳇. 그렇구나. 뱀은 조금 어이없어 했다. 어린 왕자와 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사막은 좀 쓸쓸하구나. 마침내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있는 곳도 쓸쓸하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뱀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넌 참 재미있게 생긴 동물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그래도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 더 힘이 세단다.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가 빙그레 웃었다. 글쎄, 넌 그렇게 힘이 세 보이지는 않는구나. 발도 없고, 여행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난 너를 배보다 멀리 데려갈 수 있어.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을 팔찌처럼 칭칭 휘감으며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야. 하지만 넌 순진하고 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이런 돌투성이 지구에 있는 걸 보니 불쌍한 생각이 드는구나.
내 별이 몹시 그리울 땐 언제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 잘 알았어. 그런데 넌 왜 계속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는 거야? 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거든.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동안 만난 것이라곤 꽃 한 송이 뿐이었다. 그것도 꽃잎이 세 장뿐인 아주 볼품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어린 왕자가 상냥하게 물었다. 꽃은 언제가 한 무리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말이야. 한 6, 7명 정도인 것 같아. 몇 해 전에 그들을 본 적이 있어.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걸. 그들은 그저 바람 따라 흘러다니거든.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고달픈 거지. 그렇구나. 그럼 잘 있어. 잘 가. 그 말에 실망한 어린 왕자는 꽃과 헤어졌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지금까지 어린 왕자가 알고 있는 산이라고는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3개의 화산뿐이었다. 더구나 불 꺼진 화산은 의자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높은 산이라면 이별 전체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늘끝처럼 뾰족한 산봉우리만 보일 뿐 아무것도 없었다. 안녕.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말을 걸어보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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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는 누구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난 외로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정말 이상한 별이네. 모든 게 메말랐고 산은 아주 뾰족하고 또 너무 거칠어.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한 말만 따라하고 말이야. 내 별에 있는 그 꽃은 항상 먼저 말을 걸어왔었는데 오랫동안 사막의 모래와 바위투성이의 산과 눈길을 헤매던 어린 왕자는 마침내 길을 하나 찾게 되었다. 원래 모든 길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하기 마련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그곳은 장미꽃이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바라보았다. 그 꽃들은 모두 자기의 꽃과 아주 닮아 있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깜짝 놀란 어린 왕자가 꽃들에게 물었다. 우리들은 장미꽃이야. 꽃들이 대답했다. 아, 그래. 어린 왕자는 별에 두고 온 꽃을 생각하니 갑자기 슬퍼졌다. 그 꽃은 세상에 자기와 같은 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이곳 정원에는 그와 똑같은 꽃이 5,000송이나 피어 있었다. 내 꽃이 이걸 보면 무척 속상해할 텐데 기침을 심하게 해대며 창피한 모습을 감추려고 죽는 신용까지 할 거야. 그럼 난 또 그 꽃을 돌봐주는 척 해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나까지 창피하게 만들려고 정말 죽어버릴지도 몰라. 어린 왕자는 또 이런 생각도 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꽃을 가져서 난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저 흔한 장미꽃을 가지고 있었구나. 거기다 고작 무릎 높이까지 밖에 안 되는 화산 3개. 하나는 영원히 꺼져버렸을지도 모르고 그런 보잘것없는 화산과 꽃 한 송이로 어떻게 내가 멋진 왕자가 될 수 있겠어. 그리고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친절하게 대답하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난 여기 있어. 사과나무 밑에. 넌 누구니? 참 예쁘게 생겼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여우야.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지금 무척 슬프단다. 어린 왕자가 부탁했다. 난 너하고 놀 수 없어. 나는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잖아. 여우가 말했다.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여우에게 물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넌 여기 사는 아이가 아니구나. 뭘 찾고 있니?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지. 그래서 난 항상 불안하단다. 또 그들은 닭을 기르기도 해. 그들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취미지. 넌 닭을 찾고 있니?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건 아주 오래전 말인데 인연을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대답했다. 인연을 맺는다고? 그래. 넌 아직 나에게는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내가 필요하지 않지.
마찬가지로 나 역시 너에게는 수많은 다른 여우와 다를 게 없어. 내가 필요 없기로는 마찬가지일 거야.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넌 내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아이이고 나도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여우이고. 여우가 말했다. 그래. 이제야 알겠어. 나에게는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날 길들인 것 같아. 그럴 수 있겠구나. 지구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아냐, 지구에 있는 게 아냐.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럼 다른 별에 있어? 여우는 몹시 궁금한 기색이었다. 그렇단다.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아니, 없어. 참 재미있구나. 그럼 닭은 있니? 없어. 이 세상에 완전한 대라곤 하나도 없군. 휴. 여우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여우는 곧 자기가 하던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다. 내 생활은 너무 단조로워. 난 닭을 사냥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하지. 하지만 닭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고 사람들도 역시 모두 비슷비슷해. 그래서 나는 좀 실증이 나.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다시 환하게 밝아질 거야. 너의 발자국 소리는 다른 모든 발자국 소리와 구별될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나는 땅속으로 숨어들겠지. 하지만 내 발자국 소리는 음악 소리처럼 나를 굴 밖으로 나오게 할걸. 그리고 저길 봐.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기 때문에 밀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 밀밭은 내게 아무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아. 그래서 슬퍼. 하지만 너의 머리칼은 금빛이니까 내가 날 길들인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금빛 밀밭을 보면 내가 생각날 거야. 그리고 난 밀밭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사랑하게 될 거고. 여우는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부탁이야. 제발 날 길들여줘. 내 말을 들으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내겐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도 찾아야 하고 알아볼 것도 많거든.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길들인 거 뒤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이제 그들은 어떤 것이든 알만한 시간조차 없어. 그들은 상점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사니까 말이야. 하지만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단다. 내가 친구를 갖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참을성이 아주 많아야 해. 우선 내게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풀밭에 앉아 있어. 내가 가끔씩 너를 곁눈질로 쳐다볼 거야. 하지만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이란 원래 오해의 근본이니까. 그러면서 너는 매일 조금씩 내게로 가까이 다가앉는 거야. 다음날 어린 왕자는 다시 그곳으로 갔다. 항상 같은 시간에 오는 것이 좋을 거야. 여우가 덧붙였다. 말하자면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더욱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나는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이런 행복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하지만 내가 아무 때나 온다면 언제부터 널 기다려야 될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필요하단다. 의식은 또 뭐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 또한 아주 잊혀진 옛말이지. 여우가 말을 이어갔다. 그건 어떤 하루를 다른 날과 구별하는 걸 말해.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가령 나를 쫓는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처녀들과 춤을 춰. 그러니까 목요일은 나에게 아주 신나는 날이지. 그런 말이면 난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가. 만약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항상 같은 날이기 때문에 나에겐 휴식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여 그들은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자 여우가 말했다. 아, 난 울어버릴 것만 같아. 나도 그래.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는데. 내가 길들여 달라고 했잖아. 그래. 내 말이 맞아.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 넌 지금 울려고 하잖아. 그래. 정말 그래. 그럼 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황금빛 밀밭을 보면 내 생각이 날 거야. 그리고 여우는 덧붙여 말했다.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가. 그러면 내가 사랑한 그 꽃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너에게 선물로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꽃들을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내 장미꽃과 하나도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냐.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도 누구 하나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길들이기 전에 여우와 똑같아. 내 여우도 처음엔 다른 여우들과 다를 게 없었지만 내가 그 여우를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 여우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여우가 된 거야.
어린 왕자는 꽃들에게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장미꽃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 어린 왕자는 꽃들에게 계속 말했다. 너희를 위해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물론 내 꽃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너희들과 똑같은 꽃으로 보이겠지. 하지만 그 꽃 한 송이가 너희 모두보다 훨씬 더 소중해. 그건 내가 그 꽃에게 물을 주고 바람막이를 덮어주고 벌레도 잡아주었기 때문이야. 물론 나비를 볼 수 있도록 두세 마리 정도는 남겨두었지. 나는 그 꽃이 투정을 부리거나 자랑을 하거나 때로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킬 때도 늘 이해해 주었어. 왜냐하면 그 꽃은 내 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서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로 돌아왔다. 잘 있어,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잘 가. 마지막으로 내 비밀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무엇이든 잘 보려면 오로지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여우가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이 말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되풀이했다. 너에게 그 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내가 그 꽃을 위해 시간을 내준 것 때문이야. 내가 그 꽃을 위해 내준 시간 때문에. 어린 왕자는 이 말도 잊지 않으려고 따라했다.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잊고 있어. 하지만 너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은 언제까지나 책임을 져야 한단다. 넌 내 꽃을 책임져야 해. 난 내 꽃을 책임져야 해. 어린 왕자는 이 말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되풀이해서 말했다. 안녕. 안녕. 철도원이 말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승객들을 태우고 있단다. 그 기차를 한 번은 오른쪽으로, 한 번은 왼쪽으로 보내기도 하지. 그때 환하게 불을 밝힌 급행열차 한 대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기차 조종실을 뒤흔들었다. 모두가 무척 바쁜가 봐요. 저 사람들은 뭘 찾고 있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철도원이 말했다.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두 번째 급행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사람들이 벌써 돌아오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니야. 같은 사람들이 아냐. 두 열차가 서로 엇갈려 가는 거야. 철도원이 말했다. 그들이 있던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죠.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언제나 만족하지 못한단다. 그때 불을 환히 밝힌 세 번째 급행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저 사람들은 앞에 간 승객들을 쫓아가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런 게 아니야. 사람들은 기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하품을 하고 있겠지. 아이들만 유리창에 코를 박고 신나게 밖을 보고 있겠지. 철도원이 말했다. 아이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인형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요. 아이들에게 인형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형을 빼앗으면 울어버리지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행복하구나. 철도원이 말했다. 안녕. 안녕. 어서와. 상인이 인사했다. 그는 갈증을 없애주는 약을 팔는 상인이었다. 그 약을 일주일에 한 알씩만 먹으면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왜 이런 약을 팔아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거든.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보았는데 일주일에 53분이나 절약된다는구나. 상인이 말했다. 그럼 그 53분으로 뭘 하죠?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 어린 왕자가 생각했다. 만약 나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3분이 있다면 신선한 물이 있는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비행기가 고장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남겨두었던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마시면서 어린 왕자에게 상인의 이야기까지 들었다. 내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도 못했고 게다가 이제 마실 물도 다 떨어졌어.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신선한 물이 있는 그 샘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싶구나. 내 친구 여우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됐어. 지금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왜? 물이 한 방울도 없어. 난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야.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 바로 죽는다고 해도 나에게 친구가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야. 난 여우와 친구가 된 것이 정말 기뻐. 이 아이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는구나. 배고파하지도 않고 갈증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아. 그저 햇빛만 조금 있으면 그만이군. 그런데 어린 왕자가 나를 바라보더니 내 생각을 꿰뚫어 본 것처럼 말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리 우물을 찾으러 가자. 나는 소용없다고 말했다. 이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말없이 몇 시간을 걷고 나니 어느새 어둠이 깔리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목이 말라 몸에 열이 나고 별들이 마치 꿈속처럼 몽롱하게 보였다. 어린 왕자가 했던 말들이 내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졌다. 너도 목이 마르니? 내가 물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은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만 잠자코 있었다. 무슨 뜻인지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이제 지쳤는지 풀썩 주저앉았다. 나도 그 옆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했다. 별들은 정말 아름다워. 그건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일 거야. 그래. 그렇겠지.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달빛 아래 펼쳐진 주름진 사막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 역시 사막을 좋아했다. 이렇게 모래 언덕에 앉아 있으려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무엇인가가 빛나고 있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사막이 신비롭게 빛나는 이유를 문득 깨닫고는 깜짝 놀랐다. 어린 시절 나는 낡고 오래된 집에서 살았다. 그 집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보물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 보물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 집은 신비롭게 느껴졌다. 우리 집 깊숙한 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집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내 친구 여우하고 생각이 같아서 정말 기뻐.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 금방 잠이 들었다.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했다. 어린 왕자가 마치 아주 소중한 보물인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소중한 건 없을 것 같았다. 창백한 이마, 감겨져 있는 눈, 바람결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보고 있는 건 껍데기에 불과해.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린 왕자의 반쯤 열린 입술이 살며시 미소를 띠는 것을 보며 나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가 나를 이렇듯 감동시키는 것은 자기 꽃에 대한 그의 성실함 때문이야.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꽃이 등불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어. 나는 어린 왕자가 가엾게 느껴졌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져 버릴지 모를 그의 마음속에 있는 등불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러다가 나는 동이 틀 무렵 우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급행열차를 타고 가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찾아가는지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항상 갈팡질팡하며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야.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아무 소용도 없는데. 우리가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 사막에 있는 다른 우물과는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은 그저 단순히 모래에 파놓은 웅덩이 정도였다. 그런데 이 우물은 마을에 있는 우물 같았다.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에 마을이 있을 리가 없으므로 나는 꿈을 꾸고 있는 느낌이었다. 이거 정말 이상한데. 도르래어 물통, 밧줄까지 다 있네. 어린 왕자는 웃으며 두레박을 움직였다. 그러자 도르래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낡은 풍차가 돌아갈 때처럼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저씨, 이 소리 들리지? 우리가 깨우니까 우물이 노래를 하네.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너한테는 너무 무거워.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끌어올려 우물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올려놓았다. 내 귀에는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여전히 들렸고 출렁이는 물속에서는 햇살이 일렁이고 있었다. 난 물을 마시고 싶어. 아저씨, 물 좀 줘. 그리하여 나는 어린 왕자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았다. 나는 두레박을 어린 왕자의 입술에 갖다 대었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그 물은 보통 물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 물은 어린 왕자와 내가 아주 힘들게 찾아낸 것이고 도르래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나의 두 팔로 애써 길어 올린 물인 것이다. 이 물은 마치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미사 음악을 들으며 서로 다정스럽게 주고받았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것이었다. 아저씨가 살고 있는 이 별 사람들은 한 정원의 장미를 5,000송이나 가꾸면서도 정작 거기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사람들은 찾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한 송이 꽃이나 한 모금의 물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말이야. 그야 물론이지. 어린 왕자가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 오직 마음으로만 찾아야 해. 나도 물을 마셨다.
그제야 살 것 같았다. 떠오르는 햇살에 사막의 빛깔은 마치 꿀 같았다. 나는 그 사막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제 아저씨가 한 약속을 지켜야지. 어린 왕자가 다시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무슨 약속? 약속했잖아. 내 양에게 굴레를 씌워준다고 말이야. 난 내 꽃을 언제까지고 돌봐주어야 할 책임이 있거든. 나는 대충 끄적거려 두었던 그림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것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양배추처럼 생겼네. 아, 그래. 사실 나는 다른 그림은 몰라도 바오밥 나무 그림에 대해서만은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여우는 말이야, 귀가 뿔같이 생겼네. 거기다 너무 길잖아. 하하.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너무 그러지 마. 내가 그린 그림이라곤 속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보아뱀 그림밖에는 없어. 하지만 괜찮아, 아이들은 다 알아보니까. 나는 연필로 굴레를 그렸다. 나는 그 그림을 어린 왕자에게 주면서 가슴이 아팠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구나. 어린 왕자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구에 온 지도 내일이면 벌써 1년이야. 어린 왕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어. 어린 왕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자 나는 또다시 슬픈 생각이 들었다. 그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일주일 전에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혼자 걷고 있던 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럼 넌 처음 지구에 떨어졌던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니? 어린 왕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얼굴만 붉혔다. 지구에 온 지 1년이 다 되어서 그렇구나. 내가 다시 물었지만 어린 왕자는 얼굴만 붉힐 뿐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 왕자의 얼굴을 보니 그가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아, 나는 좀 두려워지는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비행기가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가.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하지만 난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갑자기 여우 생각이 났다. 누구든 길들여지면 헤어질 때 울 각오를 해야 한다. 우물 옆에는 너무 오래되어 무너져 내린 돌담이 있었다. 다음날 저녁 일을 마치고 오는데 멀리서 보니 어린 왕자가 그 돌담 위에 두 다리를 늘어뜨리고 걸터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생각이 안 나니? 여기는 아냐. 절대로. 그래. 날짜는 맞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냐.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돌담 쪽으로 걸어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어린 왕자는 또다시 말을 하고 있었다. 물론이야.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봐도 거기서 기다려. 내가 오늘 밤 그곳으로 갈 테니까. 나는 돌담에서 20m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다시 말했다. 내 독은 좋은 거니? 날 오랫동안 아프게 하진 않을 거지. 순간 나는 가슴이 섬뜩해져 그 자리에 멈췄다. 어린 왕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럼 가봐. 난 그만 내려갈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때서야 돌담 밑을 내려다본 나는 기겁을 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30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머리를 꼿꼿하게 쳐들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면서 뛰어갔다. 그러나 내 발자국 소리를 들은 뱀은 물줄기가 잦아들 듯이 모래 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가벼운 쇳소리를 내며 돌 틈으로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나는 얼굴이 창백해진 어린 왕자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뱀하고 이야기를 다 하다니. 나는 어린 왕자가 늘 두르고 있는 금빛 머플러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물을 적셔주고 물을 먹였다. 나는 더 이상 어린 왕자에게 무엇을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나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껴안았다.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가슴은 뛰고 있었다. 비행기를 고쳐서 정말 기뻐. 이제 아저씨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렇지 않아도 비행기를 고쳤다고 어린 왕자에게 말하려던 참이었다. 어린 왕자는 내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처럼 나도 오늘 내 별로 돌아갈 거야. 그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힘들 거야. 어린 왕자가 쓸쓸하게 말했다.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어린 왕자를 꼭 껴안았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았다. 어린 왕자는 진지한 눈빛으로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에겐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고 그 양을 넣을 수 있는 상자랑 굴레도 있어.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며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지켜보았다. 어린 왕자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많이 무서웠나 보구나. 어린 왕자는 겁을 먹고 있었지만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이 훨씬 더 무서울 거야. 나는 이젠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다시는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나에게 그의 웃음소리는 사막의 샘물과 같은 것이었다. 얘야, 너의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이면 1년이 된 내가 내려왔던 바로 그 자리 위에 내 별은 나타나겠지. 얘야,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가 모두 터무니없는 얘기였으면 좋겠구나. 어린 왕자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 꽃도 마찬가지야. 만약 아저씨가 어떤 별에 있는 꽃을 사랑한다면 밤의 하늘만 바라봐도 즐거울 거야. 꽃은 모든 별에 다 피어 있을 테니까. 그래,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마시라고 준 물은 도르래와 밧줄 덕분에 마치 음악 같았어. 아저씨도 그 물이 정말 맛있었다고 생각할 거야. 정말 그랬지. 아저씨, 밤이 오면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지금 가르쳐 줄 수가 없어. 하지만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 내 별은 아저씨에게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을 바라봐도 즐거울 거야.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아저씨한테 선물을 하나 줄게. 어린 왕자가 그렇게 말하고는 크게 웃었다. 아, 내 웃음소리는 정말 듣기 좋구나. 바로 그게 내가 말한 선물이야. 이건 우리가 마신 물과도 같아. 그게 무슨 말이니?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별을 가지고 있어.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별은 길잡이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희미한 빛에 지나지 않아 학자에게는 연구의 대상이고 내가 만난 그 사업가에게는 금일 테고 말이야. 하지만 별들은 말이 없어. 아저씨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니? 아저씨가 밤의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거야. 그럼 모든 별들이 아저씨에게 웃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니까 아저씨는 아저씨만의 별을 갖게 되는 거야. 웃음을 줄 수 있는 별을 말이야.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리 참기 힘든 슬픔도 다 잊혀질 거야. 그러면 아저씨는 나를 알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겠지.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가 될 것이고 나와 같이 웃고 싶어질 거야. 그러면 괜히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며 웃겠지. 그걸 보고 친구들은 깜짝 놀랄 거야. 그러면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 난 별을 보면 언제나 웃고 싶어져. 그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그럼 난 아저씨에게 못할 짓을 한 셈이네.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그건 아저씨에게 별 대신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들을 잔뜩 준 것과 같은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그러더니 금방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밤엔 오지 마.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몹시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어쩌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 올 필요 없어. 하지만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아. 어린 왕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어떡해. 해. 사나운 뱀이 괜히 물 수도 있잖아. 그래도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린 왕자는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다. 하긴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지.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를 쫓아갔다. 그는 저 앞에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아, 아저씨 왔어. 어린 왕자는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런 표정이었다. 아저씨가 온 건 실수야. 아저씨 마음만 아플 텐데.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아저씨도 알지. 내 별은 너무 먼 곳에 있어. 그래서 내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서 말이야. 나는 잠자코 있었다. 몸은 껍데기에 불과해. 껍데기를 버린다고 해서 슬플 건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약간 힘이 들어 보였다. 하지만 다시 힘을 냈다. 정말 좋을 것 같아.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그러면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될 거야. 또 내게 신선한 물을 나누어 주겠지. 나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정말 재미있잖아. 아저씨는 방울을 5억 개나 갖게 되고 난 5억 개의 우물을 가지게 될 테니. 어린 왕자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울고 있었다. 저기야, 나 혼자 가게 해줘. 그러더니 어린 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도 무서웠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아저씨, 내 꽃 말이야. 난 그 꽃에 책임이 있어. 그 꽃은 너무 약하고 순진해. 보잘것없는 가시 4개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거든. 나도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 이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어린 왕자는 조금 망설이더니 몸을 일으켰다. 그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할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의 발목 근처에서 한 줄기 노란 빛이 반짝였다. 어린 왕자는 잠시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나무가 넘어지듯 어린 왕자는 천천히 쓰러졌다. 사막이라서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벌써 6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나를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무척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친구들에게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었다. 이제는 내 슬픔도 조금은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 해가 떴을 때 어린 왕자의 몸은 거기 없었다. 나는 밤이면 별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 별들은 5억 개의 작은 방울과 같았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다. 내가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굴레에 가죽끈을 달아준다는 걸 깜빡 잊었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양에게 굴레를 씌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몹시 궁금해졌다. 어린 왕자의 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혹시라도 양이 꽃을 다 먹어버린 것은 아닐까? 아냐, 그럴 리가 없어. 어린 왕자가 밤마다 유리덮개로 꽃을 잘 덮어주고 양을 잘 지킬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도 모두 부드럽게 웃는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든다. 어린 왕자가 어쩌다 잊어버리면 어쩌지? 그렇다면 정말로 끝장인데. 어린 왕자가 유리덮개를 덮어주는 걸 잊어버렸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도 없이 밖으로 나왔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많은 작은 방울들이 모두 눈물로 변해버린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수수께끼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이 저 하늘 어느 별에 있을지도 모르는 한 마리의 양이 장미꽃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따라 세상이 온통 달라 보이는 것이다. 하늘을 보라.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양이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내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쓸쓸한 풍경이다. 앞에 있는 것과 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번 그린 것이다. 어린 왕자가 지상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진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 그림을 잘 보아두었다가 언젠가 여러분이 사막을 여행하게 될 때 이곳을 잘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그곳을 지나게 된다면 부디 서두르지 말고 별빛 아래서 잠시 기다려 보기 바란다. 그때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웃으며 다가오면 그 아이의 머리가 금발이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친절을 베푸는 마음으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나를 모른 채 하지 말고 그 아이가 돌아왔노라고 알려주기를.